음악 만들고 랩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브이로그 찍고 SNS하고 공연하고 연애하고 예능 MC까지. 요즘 이 사람만큼 바쁘게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분야를 막론하고 플랫폼을 넘나들며 워낙 종횡무진 활약하다 보니 한 편에 다 담을 수 없어 파트 2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그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이영지는 음악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그의 음악 얘기를 하기 전에 이영지의 SNS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 이영지와 SNS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일단 이영지의 SNS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홍자의 팬클럽 회원인 택시기사님을 만난 후기나 밤 늦게까지 작업하다 알람을 못 들어 수능을 보지 못한 사건 등 어쩜 영지에게만 이런 일이 다 일어나지 싶을 정도로 일상이 그냥 시트콤이죠. 또한 인스타, 트위터, 틱톡 그리고 틴더까지 이 모든 SNS에 계정이 있는데 플랫폼별 특성을 정확히 캐치하고 있어 어디서 무엇을 노출해야 효과적인 반응을 얻어내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낮밤이라는 곡을 발표했을 땐 트위터를 통해 직접 리트윗 이벤트를 벌여 사람들로 하여금 신곡을 듣게 만들었는데요. 이벤트 시작 3시간 만에 샵 이영지 억만장자라는 해시태그는 국내 트위터 트렌드 순위에 오르고 그녀의 노래는 음원 차트에 진입하기도 했죠. 바로 이런 점이 대기업 마케팅 전문가 못지않은 인간 MZ 이영지의 SNS 활용 능력이랄까요. 무엇보다 이영지는 SNS를 도구 삼아 자신의 영향력을 건강하게 행사할 줄도 알죠. 때는 2022년 코로나 시국에 맞춰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랩을 선보인 이영지.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밥 먹지 마. 모이지 마. 배달만 시켜. 떡볶이만 먹어. 이 랩은 수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패러디할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밥 먹지 마, 모이지 마.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순간의 유행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이영지는 이 랩의 가사를 인용해 직접 폰 케이스를 제작하여 판매합니다. 인스타 스토리에 사진 하나 올렸을 뿐인데 폰 케이스는 3일 만에 3억이란 수익을 달성했죠. 3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 모인 거예요. 뺄것 떼고 해서 전부 기부를 전액. 수익금은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해 전액 기부했다고 하니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말한 자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심심찮게 보이는 김치 낙지죽에 치즈를 조합한 메뉴도 이영지가 인스타에 올린 게 계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유행했다고 하죠. 누군가 인플루언서의 뜻을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 이영지를 보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SNS나 방송에서 보여지듯 이영지는 밝고 쾌활한 성격 때문에 주위로부터 개그우먼이 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고 스스로도 MC나 예능인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녀의 음악도 겉으로 보여지는 이영지처럼 마냥 밝고 쾌활할 것 같지만 한없이 진지한 게 반전이죠. 이영지가 사운드 클라우드에 처음 공개했던 랩을 들어보면 인사이드 정의를 내려보자면 동정구하기조차 창피한 내 모든 발악들에서 비롯되는 센티메인 Who cares 어루만져지지도 않는 도박하고 모난 이 모든 열등감과 함께 관철해 나가는 것 even though 많은 뮤지션들이 그러하듯 이영지 역시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과 여러 고민들을 음악에 담아냈는데요. 고등 래퍼 팀 대표 선발전에서 선보인 랩에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진중하게 담아내고 레디라는 곡을 통해선 래퍼로서의 포부와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이 가사들은 곧 이영지의 성장기를 대변하는데요. 이외에도 물질적인 풍요와 내적인 공허함 사이에서 고민하는 자신을 암실에 갇혀있는 것 같다고 비유한 곡 암실. 아직 이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좀 많이 두려워 분명히 시계 전부와 더도 날 다 채울 수가 없지도 불러줘 막연한 회의감 가득한 방 안에서 더 듣게끔 please 날아가게 해줘 좀 더 길게 많아져도 I can't do this no more. 자신을 향한 선을 넘은 관심과 간섭에 반기를 드는 왈가 같은 곡들을 발표하며 음악을 통해선 그 누구보다 깊고 진지하게 목소리를 냈죠. Don't lie, 위 서는 독야 걱정을 빈 모든 것들이 난 넘버고
Wanna know scene 나 데스키미 너의 2020년 11월에 발표한 타협이란 곡에선 한층 더 성숙해지고 심오해진 가사와 일취월장한 랩 스킬을 보여주는데요. 주목할 점은 타협의 뮤직비디오 배경이 바로 이영지의 본가라는 점입니다. 연예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며 현실과 타협할 일이 많아졌기에 반대로 타협이란 것과 가장 거리가 멀고 자유로웠던 공간에 가서 찍은 거라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타협하지 않았던 장소기 때문에 그 뮤직비디오 장소로 선택했고요. 가사를 보아도 무엇과의 타협을 얘기하는 건지 대상과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영지는 듣는 이들이 모두 각자의 감정과 해석으로 들어주길 바라며 이 곡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이영지는 곡을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이 느껴졌으면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곤 하는데요. 낮밤이라는 곡을 발표했을 때도 이런 코멘트를 남겼었죠. 이 곡은 저처럼 유난히 사랑이 버거운 사람들을 위한 곡입니다. 저처럼 사랑이 버거운 사람들을 위한 곡이라니. 전교회장 출신의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SNS도 잘하고 다이어트도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이영지도 못하는 게 있나 보네요. 셀프 폭로로 인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어버렸지만 요즘 열애 중인 비즈니스 파트너인 레원과의 썰도 유명하죠. 절친 이상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레원에게 이영지가 과거 고백을 했었다는 사실. 이 이야기 역시 지난 1월 초 이영지와 레원이 함께 발표한 앨범 꽃말을 통해 음악으로 풀어냈는데요. 프리지아는 레원에게 고백한 후 친구인 듯 아닌 듯 애매한 관계가 되어버린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고, 아네모네는 레원을 짝사랑하던 시절 느꼈던 감정을 노래한 곡이라고 합니다. 친구인 듯 연인인 듯 외줄타기를 능가하는 두 사람의 아찔한 행보에 과몰입하는 팬들이 많아졌는데, 이영지와 레원의 합동 콘서트는 예매 오픈 35초 만에 매진을 했다고 하네요. 참, 망한 사랑 이야기마저 컨텐츠화 시키는 이 발칙한 친구들 보니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모르겠다. MZ세대는 하지만 이영지에게 쏠리는 시선이 항상 곱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선 킬링 벌스는커녕 대표할 만한 벌스조차 없는 래퍼, 뮤지션이라기보다는 유튜버나 예능인 느낌이라며 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예능으로 이미지 소모하지 말고 잎이라도 내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평가 또한 이영지에게 관심이 있고 기대되는 바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겠죠? 이영지의 래퍼로서의 실력은 이미 입증이 됐고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기에 재촉하고 조급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영지는 아직 너무너무 젊잖아요. 래퍼라고 알지 못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지금 그게 너무 희열이 느껴요. 랩하는 모습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니었어? 같은 게 오히려 저의 팔색조 같은 매력이에요. 어떤 아티스트로 남고 싶냐는 질문에 이영지는 이렇게 답하기도 했는데요. 세상에 의미 있게 남는 곡들을 조금 많이 만들고 싶고, 저를 제가 살아오는 삶을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을 기록할 수 있는 음악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쌓이고 쌓여 이영지가 기록한 삶의 순간들을 훗날 더 많은 음악으로 마주하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저는 이영지, 앞으로도 그대로 이름을 쓸 것 같아요. 뭐 딱히 제 이름 말고는 대체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고등 래퍼 우승 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현실이 된 듯 이영지는 힙합씬을 넘어 연예계의 대체 불가한 존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말하고 랩하고 표현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모든 순간에 솔직하고 진실된 이 아티스트를 미워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끝으로 이영지의 이 말을 새기면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님들 쪼대로 사세요. 여러분들의 쪼대로, 여러분들의 쪼를 믿고 항상 살아가세요. 자신감 있게 파이팅. 위키피디아 역시 저희의 쪼대로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